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다 갑자기 손목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졌다는 40대 남성. 아이를 안아줄 때 한 번씩 손목이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는 30대 여성. 청소를 하다가 때때로 손목이 시려온다는 50대 여성. 이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수근관이라는 것은 우리 손목 전면에 보면은 손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져서 그 손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손에 이상 감각이라든지 저림감, 통증 등을 나타내는 질환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나 팔을 많이 이용하는 직종의 사람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주부나 노인들에게 많이 발병했지만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손목을 사용하는 일이 증가해 20, 30대 젊은 층 및 중년의 남성들에게까지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만 3,700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14년에는 16만 6,500여 명으로 3년 사이에 약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만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발병률이 확연하게 높았는데요. 이는 여성들의 손목 근력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중년의 한 남성. 이 남성은 얼마 전부터 손목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이 손이 굉장히 저려오고 막 나중에 이제 막 아프기까지 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 손이 좀 저리니까 뭐 한약방 가서 침 맞으면 낫겠다. 그리고 이제 한약방 가서 침도 좀 맞아보고 그다음에 부항도 떠보고 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정형외과를 갔죠. 그랬더니 뭐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병명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수근관 증후군 이제 막 수술을 요하는 급히 수술 요하는 그런 증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인 경우 손저림, 따끔거림의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나중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팔까지 뻗쳐서 손의 힘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해져 영구적인 근육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손의 저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감각, 그리고 무딘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병이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근육 약화 현상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뭐 물건을 잡을 때 떨어뜨리든지 아니면은 꽉 잡을 수 없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것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손바닥의 근육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 손바닥에 근육이 쏙 들어가는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치료에 회복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 후기인 경우, 관절염이 생긴 경우,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발생한 경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진단 후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부목을 내주는 등의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휴식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등 그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겠고, 손목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근력 약화 등 그 병이 진행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수술적 처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궁금증 하나. 수술 후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보통 2주 정도가 걸립니다. 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지나서 약 2주 정도 그 물리치료라든지 간단한 재활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궁금증 둘.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존적 치료 이후로는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나 수술적 치료 이후로는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목 질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혹시 나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의심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증상을 살펴보고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손목을 다른 손 주먹으로 톡톡 두드렸을 때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픈 쪽 손목을 구부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볼펜을 쥐었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 등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손을 서로 맞대고 90도 꺾인 상태에서 1분 정도 지났을 때 손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고, 특히 무리한 이후에는 손목 보호대 등 고정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손목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그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 특히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목 패드라든지 그런 것, 보호대 같은 거를 베어주셔서 손목을 적극적으로 좀 보호해 주는 게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손목을 많이 움직이는 현대인들. 손목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틈틈이 할 수 있는 손목 스트레칭도 있다는데요. 평소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살펴볼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손은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잡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서 10초 동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손바닥이랑 손목 쪽이 쭉 늘어날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시고 어깨가 이렇게 으쓱되지 않고 쭉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손등이 앞을 바라보게 쭉 밑으로 당겨 주시면서 손등이랑 손목 위쪽이 쭉 늘어날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10초 동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게 힘 빼시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자세에서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같이 쭉 당겨 주셔서 엄지손가락이랑 손목이 같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 끼시고요. 그대로 앞으로 쭉 내밀어서 손목 쪽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으쓱되지 않고 쭉 힘을 빼신 상태에서 손목만 쭉 스트레칭 되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신 운동을 각 동작당 10초씩 10회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손목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손목이 시리고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밤잠까지 설치게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손목 터널 증후군.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손목 근육의 강화를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한다면 손목 질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10분 손목 스트레칭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